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조선과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풍습과 문화를 남겼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만주에서 전해진 청동기가 한반도로 확산됐다고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는요,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비파라는 악기를 닮은 동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비파형 동검과 함께 지배층의 유물로서는 청동 거울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기나 기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토기에서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가 유행했다면 청동기 시대 때는 민무늬 토기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청동으로 만든 기구 만져보셨나요? 예전에 지금 10원짜리 어떻게 손으로 휘면은 약간 휘어질 것 같죠? 청동이라는 게 굳기가 세지 않아서 다른 물건을 깨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기에는요, 청동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농사기구에는 여전히 돌이 사용됐다. 반달돌카. 자, 요거 3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청동기의 특징 뭐다?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청동기 시기에는 무기나 기구, 도구에서뿐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농경의 비중이 작았는데 반해서 청동기 시대 때는 조, 기장,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벼농사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농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빈부의 차이가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의 큰 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족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족장은요, 권력이 계속해서 강화되어서 나중에는 국가의 종교까지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청동기인의 생활 상상도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도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건국되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정복과 연맹으로 세력이 확장되고 이것이 결국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고조선이 어디 지배 영역을 어디까지 지배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고조선은 이 지배했던 영역으로 추측되는 곳에는요, 3가지 똑같은 유물이 발굴되는데요.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조선이 존재했다,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에는요, 3가지 공통적인 유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비파형 동검, 두 번째 탁자식 고인돌, 세 번째 미송리식 토기. 이 3가지가 발견되는 곳을 우리는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고조선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왕과 왕 사이에 왕위를 세습하기도 하고요. 왕 아래 관직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나라였던 연나라와도 맞설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서 이제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주나라가 붕괴되게 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고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이기 위해 진나라와 한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진나라와 한나라가 등장하는 시점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중국 변경에서 우리의 유민이었던 위만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위만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또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 당시 고조선 시대까지는 청동기가 무기의 전부였다면 위만이 당시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가져오고요. 다시 한반도는 철기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만은 본인이 중국에서 가져온 철기를 바탕으로 다시 힘을 키워서 고조선의 왕으로 오르기도 한다. 자, 교과서 33쪽 볼게요. 이 교과서 33쪽에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8조법은요, 중국의 역사책 한서지리지에 남아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 조항들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8조 근법에 대해서, 8조법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만을 통해서 철기를 바탕으로 잘 성장하고요. 중국과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는 국가와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우리의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만이 철기를 들고 고조선에 왔을 때 진나라와 한나라가 박터지게 싸우는 혼란기였는데 이 한나라가 진나라 대신에 중국에서 세력을 장악하자마자 자기 뒷마당에 있는 한반도 지역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의 무식한 무제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고요. 당시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다.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고조선에 살고 있었던 유민들은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이 이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들이 또 탄생하게 되었다. 자, 위만 이후에 우리나라의 철기가 시작되는데요. 철기가 사용됨에 따라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철은 단단하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가 개발되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밭을 갈 때도 아무래도 철제 기구를 통해서 밭을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또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치열한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요. 철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계급과 사회가 변화되면서 복잡해집니다. 이런 철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우리나라에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 별표 5개 칠게요. 별표 5개. 자, 이 각각의 나라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으며 영고라는 여기도 별표 하나, 둘,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 제천 행사라는 게 일종의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도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그냥 말 그대로 동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맹 맺는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이런 동맹을 통해서 각 부족 간의 화합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 고구려에서는 또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서옥제다. 서옥제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 가서 신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신부가 자랄 때까지 그 신부 집에서 생활하다가 신부가 다 자라면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대릴사위제를 우리는 서옥제라고 했다. 이 사위가 집을 짓고 사는데요. 장인 집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을 서옥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서옥제라 부른다. 한편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제라고 해서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가
키우고 이를 나중에 아들과 결혼시키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었다. 동해에는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삼안에는요, 여기에는 써있지 않은데 오늘날 5월 5일 단오에 해당하는 5월제와 오늘날 추석에 해당하는 계절제, 단오와 계절제라는 일종의 오래된 풍습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동해 특히 이 세 국가의 제천 행사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 부엉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외우기도 하는데요.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암기에 도움되시라고 제가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별표를 계속 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교과서 35쪽 한번 보고 다시 정리할게요. 자, 부여 읽어볼게요. 연맹의 형태로 성립하여 왕권이 약하고 족장 출신 세력이 각자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영역을 다스리면서 부여는 사출도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사만 볼게요. 농경이 발달하였고 철이 많이 생산되어 중국 일본과 교류하였지요.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되었던 지역인 사만은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예 외인들이 와서 사간다. 라는 기록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 자, 옥조와 동해 볼게요. 고구려의 압력과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정치 발전이 늦었다. 자, 요거는 왕이 없으며 여러 음락의 장수들은 스스로 삼노라고 하였다. 나라가 작아 결국 고구려의 신하나라가 되었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37쪽에서는 사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사만은 이후 마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 변하는 가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 잘 읽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37쪽 내용 정리 쑥쑥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라고 했어요. 네, 오늘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